대기 측정값을 조작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전북의 기업체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반복되는 비리를 줄이기 위해 측정 대행업체의 공영화를 요구했습니다. 환경부가 익산 장전마을의 집단 암 원인으로 비료 공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피해 보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과 복지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 190곳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전주 쓰레기 수거업체 3곳의 청소 노동자들도 오늘부터 모레까지 파업에 들어가 도심 곳곳마다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대기 오염 물질을 엉터리로 측정한 민간 업체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었죠. 적발된 내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의 업체들과 대기 배출 사업장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먼저 권대성 기자입니다. 공장 굴뚝마다 연기가 내뿜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일주일에서 6개월마다 배출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사업장들은 이를 민간업체에 대신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터리 측정이 무더기로 이뤄진 걸 감사원이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7년 4개 대행업체가 측정을 맡은 배출 사업장은 1,039곳, 무려 36%인 376곳에서 측정을 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측정하고도 정상 성적서가 발급됐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측정 업체들과 배출 사업장 명단은 감사 결과 발표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중이거나 아직 혐의만 인정이 됐고 확실하게 죄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도 밝히는 건 오히려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사업장에서 오염 물질이 얼마나 배출돼 환경과 주민 건강에 영향을 줬는지 정확히 알기 힘든 형편입니다. 공장이 몰려있는 지역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저희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 이런 측정값을 이렇게 조작하고 그 결과를 받아보니까 주민으로서 믿을 수가 없고 꼭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단체는 시민 알 권리를 위해 즉각적인 명단 공개와 더불어 유착 여부를 밝히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등 행정당국의 허술한 감독도 엉터리 측정을 불러왔다면서 2천여 대기 배출 사업장의 실태를 전면 조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사실 이런 엉터리 측정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런 사고는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기오염 물질 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2017년에만 39개 대행업체가 무려 8만 2천여 건의 엉터리 측정 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측정 조작과 허위 보고가 만연해 있었던 겁니다. 환경부는 곧바로 개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측정 대행업체와 사업장 사이에서 유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개기관을 신설하고 대행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라북도는 환경부 대책에 맞춰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영업정지 3개월, 6개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해가지고 한번 적발되면 바로 이제 퇴출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환경부에서 지금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일감을 주는 사업장이 갑, 일감을 받는 측정 대행업체가 을이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측정 대행업체의 공영화 또는 민간 감시센터 설립이 그 방안입니다. 현재 갑을 관계 방식의 셀프 측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공영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환경 감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정 제도에서는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는 만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익산 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환경부가 관련법에 따라 주민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암의 원인으로 지목된 인근 비료 공장과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역학조사에서 명시되지 않아 피해 구제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장전마을 집단 암 발병은 인근 비료 공장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용역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구제법에 따라 주민의 배상 청구 소송과 구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지대라든가 서류 검토 같은 건 다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변호사 비용이랑 소송 비용까지 전액 다 지원해드립니다. 주민들이 법에 따라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간담회에서 용역 결과를 근거로 피해 구제법 적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환경부의 답변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상당히 좀 해석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시범사업도 지금 하는 중이니까 시범사업 차원에서 좀 더 정량적으로 해석해. 주민들은 환경부가 비료 공장과의 인과관계가 빠진 역학조사 용역 결과로는 위원회의 승인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피해 구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충분히 인과관계가 추정되는데 불구하고 환경부가 자기들의 그런 책임의 한계를 분명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결론을 내리고, 장전마을 민간협의회는 비료 공장과의 인과관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로 듣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이 보장한 최후의 보루인 피해 구제에서마저 소외되지 않을까 장전마을 주민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조배숙 의원 등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오늘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사망자가 1,411명에 이르는데도 정부와 기업에 충분한 보상이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조리종사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학교 급식엔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학교에선 대체 급식을 실시해서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 학생으로 북적여야 할 급식실이 텅 비었습니다. 조리 종사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급식이 중단된 것입니다. 학교 측은 빵과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나눠줬고 개인별 도시락도 지참해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얘들아 맛있게 먹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먹으세요. 천천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도내에서는 1,200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했습니다. 조리 종사원과 돌봄, 교무 실무사 등 7개 직종에서 파업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의 파업으로 190여 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고 40여 개 학교에서는 돌봄 교실이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파업 참가자가 적을 경우에는 간편식이라든가 대체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급식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부모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안내장을 발송하고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흘간 총파업은 역대 최초 최장기간 파업입니다. 노동자들은 정규직 9급 공무원의 60%에 불과한 임금을 인상하고 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정임금제 실현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임금 몇 푼을 올리자는 투쟁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겠다라는 우리 엄마, 아빠들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첫날 상경투쟁에 이어 둘째와 셋째 날에는 전북교육청 앞에서 공정임금제 실시,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하는 파업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의 쓰레기 수거업체 근로자들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 첫날부터 도심 곳곳에서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고 방치됐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앞 도로 한쪽에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채 50m도 지나지 않아 또 쓰레기 더미가 발견됩니다. 이 시간대는 없지. 아침 일찍 가버리니까. 근데 이제 오늘부터 안 가져갔으니까 저기 있는 거지. 스티로폼 상자를 비롯한 각종 쓰레기 때문에 주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쓰레기 한 가지 나오면 여름에나 냄새 나고 당연히 그렇지 않지. 청소업체 주차장은 쓰레기 수거 차량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래 보통 이 시간대는 뭐 어느 정도로 차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3시간 반 돼야 들어와야죠. 이번엔 차 없어요. 전주의 쓰레기 수거업체 12곳 가운데 3곳의 비정규직 근로자 150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 전환과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공의 업무인데 민간 위탁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고용이나 처우가 불안정합니다. 현재 민간 위탁되어 있는 이 업무들을 재공영화, 그러니까 직고용해라 지자체가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업체 근로자의 3분의 1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중앙동과 노송동, 풍남동 등 8개 동의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대체 인력 79명을 투입하고 있지만 쓰레기 처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로 중심으로 유동인구 많은 쪽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작은 소로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봐요. 파업은 5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주시의 2035년 목표 인구를 낮추라고 통보했습니다. 전주시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지난 2015년에 65만 명인 인구를 2035년에 83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국토부는 고령화 시대를 감안할 때 실현 가능하지 않은 수치라면서 목표 인구의 하향을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전주시의 신성장 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과 노후화될 구도심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만금 지역에 짓는 건축물 감리자 선정에 지역 건축사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건축 기준을 개정해 새만금의 아파트 같은 주택과 공사비가 5천만 원 미만인 소형 건축물은 감리자를 전북에 등록된 건축사로 지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녹색 건축물은 용적률과 높이 규정을 최대 15%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달 현재 저수율이 61.7%로 지난해보다 1.8%포인트, 평년보다는 8.3%포인트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철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라북도는 물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은 507억 원을 투자해 용수로 설치와 관정 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도 의회 강용구 의원과 이정린 의원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두 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서버에 접속해 당원 명부를 열람한 강 의원과 이 의원은 당원들의 요청으로 권리당원 여부를 확인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읍시가 추진해온 상설 소싸움장 건설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정읍시는 동물권 보호단체와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용해 소싸움장 건립 계획을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전라북도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읍 부전지구 농촌 테마공원 안에 5,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하려던 소싸움장은 민속 다목적 공연장으로 대체됩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전주시 우화동 한 도배업체 입구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곧바로 진화해 큰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출입문에서 누군가 쓰레기를 모아놓고 불을 붙인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자료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부안군 동진면 한 도로에서 36살 안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배터리가 방전돼 경운기로 끌고 가던 전동 휠체어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휠체어에 타고 있던 79살 최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이 어두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는 승용차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30도 안팎의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20도, 익산 19도, 진안 16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이 31도, 진안과 장수도 29도까지 오르며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높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해안과 일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하지 못하면서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